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우리가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배우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 축적해온 학습 내용,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요. 책을 읽지 않고도 전문가들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미디어는요, 이런 의미에서 정말 고마운 그리고 새로운 의미의 배움의 장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 한 번쯤은 꼭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을 만한 주식 투자의 고수분들 혹은 각종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을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요, 요즘과 같이 굉장히 좀 혼탁한 경제 상황 속에서 꼭 한번 대화를 만나보고 싶은 경제의 전문가,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 현재도 리세션에 이미 빠져들고 있지만 조금 오래 갈 수도 있겠네요. 생각보다 리세션이라는 게. 아, 편을 안 보고요. 그냥 한 1년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보는 리세션의 스타일은 2000년 스타일의 리세션. 2000년 당시에 리세션을 공부해 보면 재밌거든요. 마이너스 성장 없는 불황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거든요. 예, 그해 한 해를 놓고 보면 플러스 성장이었고 예, 또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었는데 불황으로 규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때 주식시장도 너무너무 나빴고 특히 그 경기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던 PMI 지표도 있지만 또 하나가 신규 주택 착공, 신축 주택 착공이죠. 뉴 예, 하우징 스타트인데요. 이게 예,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를 보통 NBER 전미경제분석국에서는 불황으로 규정을 하고요. 이렇게 예, 건설업 쪽에서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 그 뒤에 고용이 나빠지면서 실업률이 상승하죠. 실업률은 이제 후행적으로 상승하니까 지금 뭐 안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안 올라간다고 뭐라 그럴 건 아닌 거고요. 음, 그때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지 않지만 리세션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들의 특성이 뭐냐면 결국 그게 레버리지가 되게 높지 않고 경제 전반에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고 특히 주택 시장에 공급 과잉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런 형태의 불황들이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의 불황은 1990년 걸프전 불황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예, 불황들은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생긴 은행 위기 불황이죠. 그걸 예, 저희들은 이제 금융위기, 크라이시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 금융위기와 불황은 구분돼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 금융기관들이 터질 때는 안 보이니까 물론 이제 코인뱅크로는 났습니다만 그걸 오프에 또는 결제 시스템에 연관돼 있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금융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이체를 하고 월급을 내고 카드를 결제하는 그 결제 시스템에 연관돼 있는 금융기관들이 망하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데 그건 예.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 불황은 짧고 굵게 잠깐 왔다가 가는 불황의 스타일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내년에 미 연준이 금리를 이제 동결하고 인하해주기 시작하면 부동산부터 다시 경기가 올라가는 주식시장은 고생도 할 거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천천히 떨어질 테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스타일의 불황을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건데, 어제 제가 때마침 CNBC에서 제넷 옐런 그 장관 인터뷰하는 게 나왔었는데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리세션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고용 시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래 이제 실업률이라는 게 PMI 지수 신규 주택 지표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게 실업률의 증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넷 옐런 장관이 얘기한 게 나중에 만약에 실업률이 또 하강하는 추세가 나타나게 되면 불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그리고 2018년 금융 위기 이때랑 다른 점은 크레딧 시장이 아직은 건재하기 때문에 이 금융 위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될까요? 정크본드 시장이 되게 안 좋다가 또 금방 또 회복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직은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상태에서 펑 터진 거라기보다는 주식 시장에 있었던 거품이 터진 형태의 불황이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는요, 주식 시장으로 좀 주제를 바꿔보고 싶은데요.
미국 증시는 뭐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2022년 1월 3일에 시작됐던 하락장이 전반기 내내 이어지다가 아주 최근에 한 달 동안 이제 반등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는 미국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고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베어 마켓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그 증시의 바닥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베어마켓 랠리 쪽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버블이 붕괴됐을 때 그게 한 번에 바닥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외치다가 이제 쓰러져 가는 사람이 나와야 진바닥이 나오더라. 저는 1차 바닥은 나왔다. 왜냐하면 미국의 마진 갭이죠. 레버리지 투자가 청산 규모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월에 아, 한 2천억 달러 정도 청산이 이루어진 것 같던데 아, 그 정도의 그 청산이 이루어지게 될 때 네이키드 숏을 친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지금 그 매도했던 주식을 사들이면서 숏 예, 커버에 이제 나가면서 장이 반등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뭐 예, 워렌 버핏 영감 등 이 가치 투자자들도 샀겠지만 예, 그거는 시장에서 잔잔하게 바닥을 만드는 역할이지. 이렇게까지 급격한 폭락과 폭등은 전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숏 커버. 그러니까 공매도 친 사람들이 충분히 이익을 내면서 주식을 예, 다시 사들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마진 콜을 당했던 사람들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매물벽은 사라지고 이런 음,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첫 번째가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전부 서프라이즈하게 네거티브하단 말입니다. 예, 뭐 애플조차도 뭐 잘 팔고 있다 그러지만 애플조차 사람 자른다 그러는 거 보면 전망 예, 되게 부정적인 거. 메타도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보면 정말 좀 답답하고 넷플릭스 그렇고 예, 아마존 뭐 비용 엄청 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미국의 전체적인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월마트, 아마존, 애플 이런 회사를 저희들은 굉장히 중시하는데 예, 애플 정도를 제외하고 있는데 애플조차도 해고 중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월마트나 아마존 실적이나 어닝스 가이드를 보면 상당히 더 깨질 가능성이 있는 여기 이제 두 번째 리스크가 또 있는데 예, 이 예, 두 번째 리스크가 좀 저는 더 걱정스러운 게 바로 뭐냐 하면 어,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레버리지를 어디가 제일 많이 썼냐면 가게는 별로 안 썼잖아요. 왜냐하면 되게 그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했어요. 예, 근데 그럼 어디가 제일 좀 돈이 많이 몰렸냐? 예, 예, 스타트업, 벤처 이쪽인 것 예, 같아요. 예, 2000년하고 되게 닮았죠. 예, 그리고 2000년 당시에도 엔론 쇼크로 바닥을 쳤어요. 회계 분식이 다 터지고 예, 예, 그런 다음에야 바닥을 쳤죠. 근데 그런 기업들의 추문, 그러니까 돈이 막 실리콘밸리에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도 돈을 물고 다니던 그 시절에 예, 투자를 했던 애들 중에 사실 저희는 사기였어요라고 말하는 애들의 고백이 없을까? 음, 그러니까 테라노스 같은 애들이 없을까? 음, 또는 이항 같은 애들이 없을까? 예, 근데 계속 지르고 있죠, 제가. 근데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거죠. 야, 거의 보여요. 예,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들이 회계 분식을 고백하거나 파산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 겪고 거기가 또 고용을 굉장히 흡수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 대규모 해고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좀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그런 게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음, 이쪽 부문에서 뭔가 좀 나와야 진바닥 아니겠나. 그래서 아직은 저는 그러니까 지수 레벨 자체는 지난번이 바닥일 수도 있는데 예, 랠리를 쭉 펼쳐나갈 거냐고 물으면 야, 랠리의 지속성이라는 게 쇼커버 말고는 없다면 그 다음은 뭐냐? 그러니까 매도 공백, 매물 공백 말고는 뭐냐? 음, 예, 그 정도를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래, 그 뒤에 호재가 뭐냐? 금리는 여전히 오를 거고, 인플레는 예, 여전히 하반기에도 계속 있고, GDP 예, 성장률은 2분기가 뭐 통계적인 문제, 보나마나 제가 봤을 때는 재고 문제니까 이건 플러스 날 수도 있죠. 그러나 3분기인 그러면 좋냐? 이런 거 음,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민해서 보는 거죠.